안녕하세요. 건강한 박사 TV의 조길남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2부를 하겠습니다. 앉아서 하니까 조금 좀 지루해서 일어났습니다. 자, 저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는 것은 이모저모로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또 자녀를 기르시면서 저처럼 이렇게 해결이 안 되는 어이없는 이런 자식에 대해서도 좀 안심을 하실 것 같아서 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2부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대해 주세요. 우와, 재밌어요. 지금은 넘어왔기 때문에 재밌는 거죠. 넘어섰죠.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대학교 2학년 때 2학년을 마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집에서 이제 잠만 자는 거죠. 하루 종일 잡니다. 그 히꾸몰이라는 그런 게 되는가요? 하루 종일 잠을 잡니다. 하루 종일 먹고 자고 먹고 자고. 그러다가 이제 먹지도 않아요. 그냥 잠만 잡니다. 우리 어머니 돌아가셔요. 그냥 정말 가장 믿었던 자식이 이렇게 심하게 배신하리라는 건 엄마 생각을 못 하셨죠. 그리고 나 또한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내가 왜 그렇게 됐는지 나도 몰라요. 그러니까 뭐 내가 알면 일부러 그렇겠습니까? 제가 먹고 자고 그러다가 밥통을 끌어안고 이제 다 먹는 거죠. 한 밥통 다 먹어요. 그래서 며칠 굶다가 우리 엄마가 이제 기절하실 것 같은 거죠. 그리고 또 일어나서 한 번 자면 3, 4일에 일어나질 않아요. 엄마 죽었나. 나중에 어머니가 굿도 하시고 안 한 거 없이 다 했습니다. 정신과도 갔어요. 그리고 또 구인사라는 절 아시죠? 스님이 뭐 영업하셔서 많이 간다 그러시는데, 아휴, 저 거기 가가지고 또 아주 웃긴 일이 있었잖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아버지가 이제 아시는 친구분이 스님이셨는데 거기 갔는데 밤에 잠을 안 재우죠. 거기 같은 경우는 새벽 4시까지 이제 뭐 기도를 하고 이러는데, 제가 왜 기도를 합니까? 뭔지 모르는데 전 잤어요. 그랬더니 스님이 죽비로 제 등을 탁 때렸나 보죠. 막갑한데 되나요? 확 일어나서 너 왜 때려 이 새끼야, 이래 된 거죠. 우리 어머니가 아이고 우리 애기가 아프니까 아이고 스님 죄송하다 말 비는 거예요. 내가 좀 다시 싫은 내 곁에 나타나지 말고 죽여버린다 너 새끼,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우리 엄마가 이제 안 되는 거죠. 가면 나 이제 자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도 자, 모든 것들이 무사 통과해요. 다 자고. 그러고 난 다음에 좋아한 게 이제 부모님 같이 갔기 때문에 그 구인사란 그 산 위까지 쭉 올라갑니다. 그걸 너무 좋아해요. 저는 자연을 일단 좋아하고 이 육체적인 활동, 걷고 뛰고 뭐 이게 체육할 때 기가 막히게 잘하거든요. 지금도 이렇게 앉아있는 거 못하지 않습니까? 앉아있는 것도 물론 좋아하지만 이렇게 체조하면서 이렇게 우리반 애들하고 잘 맞습니다. 아이들의 생체이 되면 잘 맞아요. 아이들이 가만히 못 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춤추면서 수업을 하니까 아이들이 재밌어하고 저 또한 건강에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시장을 돌아다녀 봤어요. 시장 사람들이 굉장히 치열하게 사시더라고요. 왜 저러냐? 죽으면 되지. 왜 저렇게 치열하게 사는지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일단 나도 저렇게 치열하게 살아봤으면 좋겠다. 뭐가 나한테 뭐 누가 좀 기대 좀 해줬으면 좋겠어. 뭐 동생을 뭐 학교를 보내야 된다거나 아니면은 누군가를 뭐 이렇게 도와줘야 된다거나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게 없었어요. 부모님이 다 해주셨어요. 중고등학교 때도 싹 다 해주셨고 대학교에서도 입 열기 전에 벌써 돈을 주셨는데 저는 돈이 안 필요한 사람이에요. 뭐 제가 외모를 꾸미거나 그 다음에 루이비통가도 아니고 뭐 이러니까 책 사보는 거 외에는 돈이 안 들어가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부모님이 주시는 그 돈에 대해서 별 값어치를 못 느껴서 동생 다 주는 거예요. 동생. 그래서 저는 되게 착한 언니이고 착한 누나인 거죠. 그러니까 다 뺏어가요. 다 뺏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주는 거지. 중매의 기쁨을 아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왜 그런지 모르겠네요. 선천적으로 좀 타고 태어났나? 약간 그랬어요.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그러다가 이제 너무 자니까 무료하지 않겠습니까? 친구도 없고 이제 또 스스로 일어나는 거죠. 스스로 자빠졌다.
스스로 일어났다 자빠졌다 일어났다 자빠졌다 일어났다 하기를 몇 번인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저기를 했죠. 이제 버스 여행을 혼자 하는 거죠. 버스를 타고 여기서 탔다 저쪽에서 탔다 종점에서 종점으로 혼자 이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거리의 풍경을 이제 쳐다보기 시작하는 거죠. 거리에. 그러니까 막 재밌는 거예요. 거리에 변화무쌍하잖아요. 어느 날은 초록비가 내렸다가 어느 날은 또 분홍비가 내렸다가 또 어느 때는 그 우중충한 그 회색의 그런 우아함을 또 맛보다가 또 어느 때는 검은 먹구름이 내려오다 하다가 그리고 또 상품에 진열된 걸 보세요. 너무 다양하잖아요. 아가 꽃과 신발을 봤다가 그 다음에 또 그 화려한 모자, 책 넓은 모자를 봤다가 또 한복의 그 우아하고 화려하고 아름답고 막 한복 저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한복 모델들도 또 도전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1차 합격해놓고 2차에 또 시간을 까먹습니다. 제가 그래서 못 가서 이제 못했고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은 또 이제 재미를 느끼는 거죠. 삶의 재미를 이제 스스로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대문 거리를 또 혼자 멍하니 걷습니다. 경복궁 내거리를 걷다가 불란서 문화원에 들어가서 알랑드롱의 그 고독의 눈빛에 찬 그 영화를 보다가 또 다시 나와서 인왕산의 그 활기찬 호연지기의 모습을 지닌 또 인왕산을 혼자서 이렇게 막 쳐다보다가 그러다가 이제 또 창덕궁에 들어갑니다. 창덕궁홀로 들어가면 그 고즈넉함을 아시죠? 고궁에 아무도 없는 그 겨울에 쓸쓸한 그 고즈넉함. 근데 하얀 눈 한 방에 펑펑 내리는데 그 문화해설사님의 그 해설을 들어보십시오. 우와 너무 재밌습니다. 막 정조 이야기에 정조가 후원 있지 않습니까? 창덕궁 후원 아름답죠. 그 후원의 그 거기를 짓는 그 이야기에서부터 신하와 왕의 관계는 물과 물고기의 관계라는 거죠. 이런 이야기부터 그 다음에 그 천원지방인가요? 그거는 천원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나다. 뭐 이런 철학들 너무 재밌는 겁니다. 그래서 또 혼자 계속 그 해설자 일하고 붙어요. 일하고 거의 그 완전히 이렇게 또 그 선생님 말 속으로 들어가요. 저 공부 잘할 수 있었던 것도 그 공부 시간에는 공부 하나도 안 했어요. 근데 서울 대학교 안 가나 마찬가지죠. 사실 서울교대나 서울대나 갔습니다. 근데 이제 아버지가 교대가 이제 그리고 제가 공부를 안 한 건 어디서 티가 나냐. 수학이 안 돼요. 수학은 풀어야지 되니까요. 근데 영어도 안 됐죠. 근데 이제 어쨌든 기본은 됐죠. 왜냐? 수업 시간에 집중을 잘하는 형이에요. 선생님 말씀은 하늘이에요. 저한테는 딱 수업 시간에 눈빛이 딱 선생님만 집중하고 딱 보는 거죠. 그리고 뭐 선생님께서 그 시험을 내는데 자기가 하신 말씀 중에서 내지 어디서 내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제 나름의 필기법이 있어요. 제 나름 필기법으로 필기를 해놓습니다. 그래서 시험 보기 바로 직전에 따끈따끈하게 그걸 봐버려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잘한 케이스고 사실은 책을 가지고 많이 논 아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사대문 안을 이제 혼자 빙글빙글 돌고 이제 하는데 너무 재밌는 거죠. 한복 가게 앞에서 막 한복하고 사진 찍고 막 혼자서 이제 난리 생쇼 버거지를 부리는 거. 그러다 결국 머무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정덕도서관입니다. 정덕도서관 1년을 다닙니다. 제가 혼자서 새벽 6시에 이제 집을 나서요. 엄마가 이제 싸주는 도시락. 우리 때 유행하는 거 아시죠? 이렇게 긴 그 소세지잖아요. 이렇게 긴 소세지, 그 소세지 분홍색 소시지였습니까? 그거에 이렇게 계란 옷을 입혀가지고 그걸 갖다가 이제 싸고 그다음에 김 싸주시고 김치 싸고 최고의 반찬이에요 저한테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갑니다. 도서관을 가요. 새벽 6시에 나오면 정도 도서관이 8시에 그 문학 열람실 3층에 있는 문학 열람실이
그때서야 문을 열죠. 근데 이제 저는 6시에 나가요. 왜 새벽을 좋아하거든요. 새벽은 굉장히 맑고 밝고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를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새벽에 혼자 이렇게 또 걸어 다녀. 이거저거 보러 다니는 거죠. 사대문 안에 볼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정독도서관 들어간 다음엔 땡이에요. 아웃이에요. 책만 보고 있는 거예요. 장그러니의 섬을 비롯해서 노노에 미쳤죠. 제가 노노를 가지고 1년을 놀았거든요. 이리관지 하나로 꿰라는데 공자님은 충하고 서 용서죠. 용서하고 효 이 세 가지를 꿰셨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어리니까 그게 뭔지 모르죠. 나는 뭐를 깰까? 이 고민만 하고 있는 거예요. 혼자서 그냥 죽어라 하고 또 그냥 뭘 하면 하나에 그냥 몰입하는 거예요. 저는 몰입을 무엇을 이렇게 계속 그것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책을 읽어도 한 권을 곱씹고 있지 무엇을 그렇게 다양하게 읽지는 않아요. 저 같은 경우 딱 보면은 이제 논어에 완전히 미친 거죠. 이제 논어에 미쳐가지고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알베르 까미의 책들도 굉장히 재밌었죠. 그리고 카프카의 변신을 비롯해서 헤르만 헤세의 작품에 완전히 그냥 기가 막혔죠. 그다음 중강 스님의 책부터 그러니까 손에 닥치는 대로 잡히는 대로 이제 읽고 난 다음에 그다음 제가 한 짓은 뭐냐면 이제 글을 썼어요. 헤르만 헤세의 술바퀴 밑에서란 책을 보면서 이건 내가 써야 되는데 내가 느꼈던 건데 고등학교 때 그 느낌이 강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이제 쓰기 시작했어요. 막 쓰는 거야 되든 안 되든. 그리고 거기 나오는 이제 기억에 남는 그 문장들 있지 않습니까? 그걸 그냥 막 씁니다. 너무너무 재밌어요. 밤새웠습니다. 또 먹지도 않고. 우리 어머니 기가 막혀요. 이제는 잠은 안 자는데 대신에 먹지도 않죠. 쓰기만 하죠. 밤새 쓰죠. 우리 엄마가 오마이갓 어쩌다 저런 자식을 낳았을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말 시간이 금방 흘러버립니다. 12분 이내 좀 더 하겠습니다. 12분이니까. 그래갖고 22분을 잘못 봤습니다. 그래가지고서 이제 정독도서관에서 책을 읽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세상이 내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누구와도 소통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재수를 하겠다고 그랬어요. 아버지한테. 아버지, 저 서울대 다시 가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서울대나 서울계대나 똑같다. 초등학교 선생이 낫지 서울사대 가가지고 중고등학교 선생은 힘들다. 결국은 아버지가 휴학을 처리를 해놓으셨더라고요. 저는 도망 나와버렸는데 아버지가 가서 교수님께 이제 말씀드려갖고 휴학 처리를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갔어요. 다시 가서 이번에는 뭘 했느냐 하면 이제 논어의 사서상경에 이제 한문연구회라고 우리나라 동양 철학에 이제 완전히 빠진 거죠. 원의 철학, 원 아시죠? 동그라미, 우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더불어 함께 딱. 그 보름달, 음양오행설이 왜 음이 앞에 오신지 아시죠? 음이 더 강한 거거든요. 양보다 태양보다 달의 기운이 오늘 문득 강하다고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보름달을 계속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그 달의 원만함, 달의 충만함, 달의 그 넉넉함. 우리 선조들이 다랑아리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 다랑아리의 철학. 막 이러면서 혼자서 이제 공상에 또 빠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끝이 없어요. 공상에 빠져갖고. 그래서 또 3학년을 다니다가 또 재미가 없네. 교대 수업 과정이 이건 미치겠어요. 그냥 와 교사가 될 사람들한테 교수법만 이게 뭡니까? 토론을 해야죠. 그리고 인문학을 공부하면서 철학을 공부하면서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학교는 갔다 하면 무엇을 기능만 하라 그러니 뭐 이게 재미가 있습니까? 아유 계속 죽겠더라고. 그래서 그냥 또 죽는 것보다 나오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또 나와 그랬어요. 또 나와가지고선 또 비싼 짓을 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다가 이제 부모님이 보기에는 정상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또 정신과 또 끌려갔어요. 가야죠. 부모님 안심되시게. 근데 가서 제가 의사심에 그랬죠.
의사 선생님이 그랬어요. 저 안 아프다고. 근데 엄마 아버지가 안심되라고 온 거라고. 너 이제 그 말을 듣습니까? 정신 좀 이상한 애가 얘기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결국은 또 정신과 약을 줘서 먹은 적이 없어요. 싹 버렸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제 또 책으로 또 빠진 거죠. 책과 거리와 꽂히는데 꽂힌 거죠. 자연이죠. 저는 한마디로 자연에 꽂혔어요. 또 그래갖고 혼자서 이제 산에 가 있든가 뭐 시장에 가 있든가 뭐 한복 가게 앞에 가 있든가 뭐 그 거리를 걷던가 뭐 이 셋 중에 하나에 제가 있는 건 주로 서점이라거나 도서관이라거나 박물관이라거나 뭐 미술관이라거나 주로 제가 가는 라운딩이 그렇습니다. 그 결국은 이제 이번에도 아버지가 또 휴학철에 나와 또 들어갔죠. 그러니까 이제 벌써 6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이제 6년 반을 나온 이유는 제가 이제 서울교육대학교 사회과 출신인데 아픈 일이 일어나요. 서울교대 학장님이 학생을 이제 성추행을 하신 거예요. 결국은 그래갖고 또 그거를 또 의리에 또 죽이려면 또 못 봐요. 나선 거죠 또. 제 후배가 당했지 않습니까? 아니다. 제 후배를 또 학생회장을 만듭니다. 그러면서 사회과 교수님이 그때 학과장 하실 텐데 이분은 이제 최연소 서울교대 교수님이 되신 분이세요. 명예의 금이 가게 한 거죠. 1학년 때 이분이 저한테 정치학으로 A뿔을 준 분이세요. 아 공부하자 이러셨던 분이시죠. 근데 제가 이제 거부했죠. 어떻게 하나에 매입니까? 다양한 공부를 해야지. 그리고 결국은 그분이 저 학점을 안 주시더라고요. 3학점짜리 전공 안 줘서 결국 또 어떻게 했습니까? 반년을 또 그렇게 해가지고 6년 반 최장수 학생입니다. 그래서 졸업을 했어요. 졸업을 하고 난 다음 또 발령이 바로 납니까? 설계대 제가 2회인데 4년차 2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년차 2회이기 때문에 발령이 적체되어 있었어요. 왜 우리가 발령이 안 내는 동안 인천교대, 춘천교대 그 아래 있던 대학에서 서울로 이제 발령을 내셨거든요. 따라서 또 6개월 동안 또 이제 지방의 교사로 또 이제 활동을 해봤죠. 그리고 나서 89년 2월 11일자로 이제 발령이 났습니다. 오늘은 교사가 되기까지 과정을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밝고 명랑한 오늘입니다. 화려하게 오늘을 살아가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